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지금까지 10년 넘게 했고 정말 말 못할 서러움 많이 겪으면서 살았네요. 제 스스로 기우는 결혼이라 생각해서 실행 눈치 많이 보면서 지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한쪽이 재벌집 자식도 아니면서 집안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난다고? 할 말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올해 들어서 이 서름을 한 번에 다 극복하고 시댁에서 길을 쭉 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저희 친정엄마 덕분인데 오늘은 제가 우리 엄마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중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이혼하셨는데 아버지라는 인간은 떠올리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와 제게 난폭한 행동을 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아무것도 지려하지 않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가 혼자 벌어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한심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저희 모녀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결심했고 그 뒤로도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이혼하고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두 사람 사는 집이 대학가 근처 단칸방 원룸이었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좁았지만 그 사람이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자리가 잡혀있지 않았을 때는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고 남의 가게에서 월급 받으며 일을 하다 보니 서러운 일도 참 많이 당하셨죠. 지금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엄마가 김밥집에서 일을 하실 때였는데 제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한참 손님도 많고 바쁠 때라서 가게에 제가 오래 있을 순 없었고 엄마는 저보고 집에 가서 먹으라며 은박지에 포장된 김밥 한 줄을 가져가라며 들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방 안에서 일하던 이모님에게 내 딸이 김밥 한 줄 가져간다 이야기하면서 당시 김밥값 1,200원을 가게 돈통 안에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장 아줌마가 그때 들어와서는 인사하고 나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우리 엄마한테 아줌마가 얘한테 김밥 맘대로 줬냐고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도둑 취급당해서 억울했던 엄마가 김밥값 1,200원 돈통에 넣어놨다고 이야기했고 주방에 있던 이모도 자기가 봤다고 저 아줌마가 딸한테 김밥 주면서 돈은 계산해서 넣었다고 같이 이야기해줬어요. 그제서야 사장 아줌마는 저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줬고 엄마는 도둑 취급받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김밥집엔 출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이모들이 둘 있는데 다들 사이가 좋고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이혼할 때도 이모들이 많이 도움 줬었고 아빠가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혼할 때도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빈털털이었는데 이모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월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살았던 거거든요. 엄마가 김밥집을 그만뒀을 때도 당시에 이모들이 더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했었는지 차라리 남의 집에서 일해주는 건 그만하고 엄마한테 가게를 하나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가 모아뒀던 돈에 조금 모자라는 건 이모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보태주면서 떡볶이 튀김 김밥을 파는 작은 분식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은 가게였지만 엄마가 이런저런 식당 일을 오래 하기도 했었고 원래 뭘 만들던지 손맛이 좋아서 엄마가 만들면 다 맛이 있었어요. 저희 모녀를 도둑 취급했던 그 김밥집에서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분식집 오픈하는 날에 그 김밥집 사장이 쫓아와서 욕을 하고 상도가 없다며 난리를 피우고 갔다고 해요. 액땜을 제대로 하게 된 덕분인지 가게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모들에게 엄마가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작은 분식집인데 엄마가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해서 누가 봐도 깨끗하고 기본보다 조금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정말 양을 엄청나게 많이 주십니다. 다른 집에서 파는 양의 거의 1.5배를 더 주시면서 떡볶이랑 김밥 속재료 등을 아낌없이 넣으시니까 동네의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는 건 금방이었죠. 근처에 학교들도 많았는데 학생들부터 아줌마들까지 한번 저희 엄마 가게 오신 분들은 금방 단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분식점을 차리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그 못된 아줌마의 김밥집이 망해서 가게를 내놓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계속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동네에 여러 분식집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겨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엄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학교 다니던 여학생들이 이제는 30대, 40대 애엄마가 되어 아이와 함께 가게를 찾고 있어요. 엄마 연세도 있고 힘든 주방일 때문에 건강도 걱정이라서 이젠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힘 닿는 데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아직도 일주일에 5일은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한자리에서 20년을 훌쩍 넘게 장사를 하셨더니 가게는 낡고 외관이 허름하지만 아직은 단골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있고 저희 모녀도 그 가게 덕분에 잘 살 수 있었어요. 엄청 큰 돈을 많이 번 것은 아니었지만 알뜰한 엄마 덕분에 일찍 집도 장만했고 엄마가 장사하고 있는 가게 건물도 진작에 매입해서 사실 저희 엄마는 건물주입니다. 수십억씩 하는 비싼 건물은 아니지만 3층짜리에 1층엔 엄마의 떡볶이 가게를 비롯해서 4개의 상가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각각 2집씩 4집이 새들어 살고 있어요. 이만하면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해서 동네 알부자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만난 시댁 사람들은 은연중에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시댁은 아버님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기술력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는 아니었고 직원 숫자가 10명 남짓되는 작은 금속 가공업체였죠. 당연히 일반 직장인보다는 훨씬 돈을 잘 벌었지만 그렇게까지 거들먹거릴 정도로 대단한 회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땅값 저렴한 시외곽 지역에 조립식 컨테이너 건물 2개 가져다 놓고 금속기계 몇 개 있는 것이 회사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본인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 대단했고 제가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옛날 같았으면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했을 텐데 요즘은 세상도 변했고 내 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 특별히 결혼 허락해준다고 아실 정도였어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도 결혼해서 애 낳고 며느리로 살고 있는 제가 멍청하지만요. 아무튼 저희 결혼할 때 집 얻을 때 보태라며 남편에게 1억 주신 것 외에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며 이렇다 할 시댁 도움도 받아본 적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결혼할 때 5천만 원 지원해 주셨고 저도 결혼 전까지 2천만 원 넘게 모아서 왔기 때문에 시댁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당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이 30에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 하나 없이 결혼했었거든요.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시부모의 작은 공장을 물려받을 생각 없었기 때문에 각자 회사 다니면서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소탈하고 시부모와는 다르게 허세도 없고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참고 결혼 생활하고 있었지. 남편마저 시부모와 똑같은 인성이었으면 진작 이혼하고 아들이랑 둘이 살았을 거예요.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도 싹싹하게 잘하고 장모님 떡볶이 먹고 싶다며 퇴근길에 종종 엄마 가게 들러서 음식도 포장해서 가져온 적도 많죠. 갈 때마다 엄마한테 친근하게 잘하기 때문에 엄마도 사위 오는 걸 기다리십니다. 다만 시부모님들은 제가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희 엄마가 분식집을 한다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분명 제 남편을 통해 사전 정보를 다 들었을 텐데도 마치 제 앞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놀란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분식집을 하신다고? 떡볶이 팔고 김밥 팔고 그런 분식집? 시장 통합에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거니? 분식집이라는 이야기에 시모는 깜짝 놀란 척을 하고 시아버지는 요즘엔 깔끔한 프랜차이즈도 많은데 동네 분식집을 해서 장사나 되겠냐고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며 대놓고 무시하는 분위기길래 규모는 좀 작아도 동네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장사도 잘 되고 엄마 건물이라서 매달 월세도 안 나가니 장사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으시다 말씀드렸죠. 그전까지는 걱정된다 어쩐다 말들이 많다가 우리 엄마 건물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서야 입 다물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원래 그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먼저 헛소리를 해대니까 저도 그때 약간 발끈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시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 뒤로 결혼할 때까지는 별말 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가 태어난 뒤로부터 조금씩 사람을 무시하고 은근히 아래로 깔아보는 그 본색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는 시모가 전화를 걸어오더니 자기네 회사 체육대회를 하는데 너희 엄마 가게에서 김밥을 좀 주문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다 남자들인데다 족구하고 운동하고 나서 먹는 거니까 음식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너희 엄마 가게에 김밥이랑 떡볶이 말고는 뭐 없지? 원래는 출장 뷔페라도 불러야 하는데 그래도 사돈댁이니 자기들이 팔아서 매출이라도 올려줘야겠다면서 한참 가진 생색을 다 내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떡볶이 10인분에 튀김 이것저것 섞어서 3만 원어치 김밥 20줄을 포장해 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주문하는 건가? 사돈댁 너무 바빠서 일하기 힘드신 거 아니야? 평소에 이런 단체 주문을 해본 적도 없으실 거 아니야? 아니다. 김밥만 몇 년을 말았는데 그 정도는 하시겠지.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거 다 해봐야 10만 원 정도 주문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엄마 가게가 주말만 되면 김밥 단체 주문이 엄청 들어옵니다. 보통 등산 가시는 동호회 분들이 50줄, 100줄 단위로 주문하세요. 되도 않는 코딱지만한 공장에서 10명 먹는 식사 주문하면서 뭘 저렇게 생색을 내고 은근히 사람 무시하려고 드는지. 진짜 그 소리 듣다가 너무 짜증나서 시모에게 저희 엄마 가게가 그날 100명 단체 주문 예약이 있어서 신경 써드리기 힘들시다네요. 그냥 다른 곳에 주문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라고 말해서 주문을 거절해버렸죠. 그 외에도 자기들이 먹고 싶으면 전화해서 주문을 하던가 알아서 사다 먹던가 하면 될 텐데 꼭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희 엄마 떡볶이랑 김밥 먹고 싶다면서 저보고 사서 시댁으로 가져다 달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도 분식집 같은 데 가본 적이 없다면서 이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는데 너희 엄마 가게가 나름대로 꽤 유명하다면서 어디 한번 맛이나 보게 우리 집 오는 길에 김밥이랑 떡볶이랑 이것저것 좀 사와라. 그래서 기껏 음식 포장해서 가져다 주면 한 입씩 먹어보고는 자긴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한다며 대체 애들은 이런 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면전에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란 인간은 너희 엄마가 돈 벌 줄 알고 사업 수완이 있었으면 동네 분식집이 아니라 떡볶이 공장을 차려서 애들 학교 급식이나 마트에 납품을 하셨을 거라고 그러면 큰돈 벌었을 거라는데 누구는 그런 걸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맨날 자기들은 사업가 수완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 엄마는 뭘 잘 몰라서 동네 장사나 하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사돈댁이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딸을 이 정도 키우고 작은 동네 분식집을 해서 이만큼 먹고 살고 재산까지 모았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희 시부모들은 지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지. 시댁 가서 얘기를 조금만 하고 있다 보면 너무 그 속내가 불편해서 같은 공간에 앉아있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끝마다 친정엄마 가게를 들먹이면서 구멍가게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어느 날 너무 듣다가 짜증나서 저희 엄마 가게가 작기는 한데 구멍가게라고 말씀하시면 듣기에 좋지 않다고 정중하게 따졌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구멍가게를 구멍가게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냐면서 너희 엄마 가게 욕한다고 발끈하는 거냐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쌓여있던 게 폭발해서 우리 엄마 가게가 구멍가게면 아버님 공장은 구멍공장인가요? 아니 차이나봤자 얼마나 차이난다고 맨날 우리 엄마 무시하세요? 이미 화가 날 대로 났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목소리 높여서 따져 물었고 시부모들도 저한테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드냐고 화를 내셨죠. 남편이 저도 말리고 시부모님에게 그만 좀 하라고 말리면서 상황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그날은 저희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저한테 대신 사과하긴 했지만 제 기분이 풀리진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자기들한테 나쁘게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명절마다 선물 보내고 잘해주면 잘해줬지 못해준 적이 없는데 저런 식으로 무시하고 적대감 드러낼 때마다 저도 시부모에게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얼굴 보면 볼 때마다 서로 감정 상하는 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시댁 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시부모가 얼굴 볼 때마다 서로 신경 긁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서로 마주치는 일 없게 만들었죠. 안 보고 사니까 속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싸울 일도 없고 평소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죠. 그러는 와중에 2년 전 시아버지가 기존 공장 부지 옆에 더 큰 땅을 매입하더니 건물을 더 크게 짓고 기계도 몇 대를 더 들여오더라고요. 저는 그쪽 분야는 잘 모르고 남편이 뭐라고 하며 설명해주긴 했는데 한 대당 몇 천만 원 하는 기계를 한꺼번에 여러 대 구입하고 그 와중에 억대가 훌쩍 넘는 기계도 있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땅도 사고 공장 건물도 신축하고 설비를 늘리면서 직원들까지 2배로 더 뽑았죠.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늘리는지 물었어요. 남편은 자기도 걱정되니까 일단 말렸었는데 아버님 자주 하시는 골프 모임에서 이번에 큰 대기업이 생산 물량 받아줄 파트너 협력업체를 새로 구한다면서 그 계약을 저희 아버님 회사에 밀어줄 것 같아서 큰돈 들여서 설비 확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친구분 말만 믿고 덜컥 투자를 하신 거예요. 땅도 은행 대출이고 공장 건물 올리는 건축비나 기계 사들이는 비용도 전부 대출이었습니다. 한 번에 20억 가까운 빚이 생기니까 남편도 걱정이고 저도 걱정이었죠. 원래 아버님 하시던 일이 큰 회사랑 거래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10수년째 안정적으로 매출 나오던 일이었거든요. 무조건 대기업 납품 계약을 아버님네 회사 쪽으로 밀어주기로 했다면서 호언장담을 하더니 결국 앞날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대기업 계약은 없던 일이 되었고 그 골프 같이 치던 아버님 친구분들과도 전부 인연이 끊겼습니다. 기존 매출로는 늘어난 은행 대출금을 감당할 방법도 없어서 결국 공장 부지 경매에 넘어가고 아버님은 말 그대로 파산이었죠.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살던 집까지 날아갔습니다. TV를 보면 부자들은 집안이 망하더라도 먹고 살 돈을 다 빼돌려놓고 있다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평소에 시댁의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고소하고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야 정상인데 집안이 그렇게까지 폭삭 망해버리니까 오히려 걱정이 앞서고 옆에서 보는 제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시부모님 사실 집이라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죠. 저희도 여윳돈이 그리 많진 않아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 사는 집이라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드려야 하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와중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일단 가실 곳이 없으면 엄마 가게 건물 3층에 빈집이 하나 있으니 당분간은 거기에서 지내셔도 된다 하더라고요. 방 2개에 거실 겸 주방 하나 있는 집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사시던 넓은 아파트랑은 비교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걸 가리게 생겼습니까? 부랴부랴 대충 수습해서 시부모님 그 집으로 이사시켜드리고 나니까 저희도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작년 가을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거의 6개월을 누워서 지냈어요. 그 사이에 엄마가 바로 위층이니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종종 챙겨드렸고 지금은 좀 회복하셔서 아버님, 어머님 2분 모두 일하러 다니십니다. 예전에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고 살다가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지만 본인들 욕심부리다 이렇게 된 건데 어떡하겠어요? 엄마는 처음엔 시부모님에게 월세도 안 받고 얼마든지 사시라고 했었는데 시아버님이 일을 시작한 뒤로는 다만 얼마라도 월세를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시댁이 망해버린 뒤로 서로 얼굴 보는 거 불편할까봐 저는 잘 찾아가진 않았는데 설날이나 추석처럼 어쩔 수 없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2분 모두 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사람 무시하더니 좀 쌤통이다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저희 남편까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있으면 안 됐다 싶기도 해요. 진작에 저와 친정엄마를 무시 안 했으면 서로 불편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망할 줄은 몰랐겠죠. 본인들도 염치가 있는지 제가 용돈 드려도 괜찮다고 싫다며 거절하세요. 나중에 노후가 걱정이긴 한데 연금 나오는 것도 있을 테고 가끔씩 저희가 용돈도 한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밥그릇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욕심내다가 망했으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